안녕하세요. 진리의 과학의 진리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으로 유효 숫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생분들이 1학년 때 유효 숫자를 배우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효 숫자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표기하는지 다양한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칙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저울과 오른쪽에 있는 저울을 좀 비교해보고자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저울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저울은 소수점 6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2,300만원 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한 500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한 것은 측정의 정밀도가 얼마나 높으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학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측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유효 숫자가 무엇인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오른쪽에 있는 저울은 이 밀폐통이 있어요. 그 공기의 흐름 때문에 이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그 질량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차폐하는 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울 하나만 놓고 사용 못하고요. 저울 밑에 진동을 저감시키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건물 자체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 진동 때문에 저울의 측정값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재진 장치를 밑에다가 두어야지만 저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다시 얘기하면 측정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자리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되는 데이터의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엔 길이 단위로 볼까요? 왼쪽에 있는 자는 문방구에서 한 2-3천원이면 구매 가능한 그냥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자입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보시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제 기계과 분들이라면 정말 친숙하게 다뤄야 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이크로미터라 그래서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소수점 5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을 측정을 하려면 모든 피사체들, 그러니까 측정을 하기 위한 물체들은 에탄올로 정말 잘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가 저 값을 틀어뜨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인데요. 지금 이게 밀리미터 단위니까 10마이크로미터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잘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측정할 때는 숫자 하나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질량 측정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 가능한 저울과 소수점 6자리까지 표현한 저울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100분의 1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은 더 많이 측정이 가능한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결국에 내가 측정한 게 얼마나 정밀한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탄생된 게 유효 숫자라는 개념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말 내가 측정한 값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표기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0.012라는 값은 소수점이 여기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두 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은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값이죠. 그리고 1200을 표기할 때 이렇게 2에다가 언더바를 주게 되면 두 개의 유효 숫자까지가 이제 실제로 측정된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수점 자리를 찍어줘서 이 뒤에 있는 값들은 무시하고 이 앞에 있는 값들이 정말 측정된 값이다 라고 해서 3개의 유효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보통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기해서 실수를 하세요. 5500이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기를 할 때는 유효 숫자가 어디까지인지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식을 보통 활용합니다. 과학적 표기법은 1과 10 사이의 숫자를 앞에다 둬서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본 예시는 3개가 유효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의 몇 승인지를 표기해서 그 숫자의 표현을 마무리합니다. 공학적 표기법은 익스포넨셜 몇 값인지를 그냥 단순하게 쓰는데요. 보통 컴퓨터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시죠. 그리고 다른 예시로 이산적인 계수들, 예를 들어서 내가 2개를 실험했다, 3개를 실험했다, 정확하게 자연수로 떨어지는 것들, 혹은 내가 정확하게 절반을 잘라서 측정을 했다 라는 등의 이산적인 계수는 측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 숫자를 무한계로 둬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항상 계산하실 때 조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칙연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덧셈과 뺄셈입니다. 덧셈은 자릿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뺄셈도 역시 자릿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시죠. 1.000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0.1234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셋째 자리까지만의 값을 실제 값으로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계산했을 때는 1.1234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4라는 값을 반올림해서 5보다 작기 때문에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1.123까지가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계산치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다 비슷한데 이 뒤에 값만 다릅니다. 역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1.1236이 나오는데 이 6을 반올림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4가 된 것입니다. 이 6은 지워야죠 이제. 왜냐하면 유효 숫자를 맞추기 전에 자릿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예시들을 보시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된 건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지만 둘째 자리의 경우에는 둘째 자리까지만, 그리고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된 게 덧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은 반올림입니다.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반올림은. 이번에 뺄셈을 한번 보시죠. 뺄셈도 비슷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랑 넷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셋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는 0.8766이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째로 7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반올림할 때 0.8764가 나오니까 반올림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0.876까지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뺄셈도 역시 자릿수를 확인하셔서 셋째 자리, 둘째 자리, 첫째 자리일 경우에는 그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올림을 하셔야 돼요. 뺄셈에서도 반올림이 필수입니다. 모든 계산에선 다 똑같아요. 이번에 곱셈과 나눗셈을 보시죠. 곱셈과 나눗셈은 개수가 몇 개인지 중요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예시에서는 유효 숫자가 4개, 그리고 유효 숫자가 5개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최소 유효 숫자 개수를 맞춰줘서 4개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예시인 4개와 4개를 곱한 거 역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죠.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유효 숫자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3개가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원래는 이 8이 있었는데 2.468이 정답인데 원래는 유효 숫자를 생각해서 3개만 남기다 보니 이 앞에 숫자를 반올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7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예시도 비슷하죠. 유효 숫자가 2개니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를 반올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예시가 약간 달라요. 1.234 곱하기 2가 유효 숫자 1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효 숫자 4개가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2의 의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2가 측정치냐, 만약에 측정치라 그러면 2점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산적인 값, 예를 들어서 내가 2개를 했다, 3개를 했다 할 때 그 자연수만 표기되는 개수의 경우에는 유효 숫자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효 숫자 4개를 그대로 따라가서 2.468이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나눗셈도 비슷합니다. 4개, 5개니까 최소를 따르자. 4개. 4개, 4개니까 4개. 4개, 3개니까 3개. 4개, 2개니까 2개인데 마지막에 나누는 숫자가 2가 측정치이면 1점이 정답이고 이산적인 개수이면 1.2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누기랑 곱하기는 유효 숫자 개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곱하는 수가 자연수로만 나눠지는 수거나 자연수로만 나눠지는 수일 경우에는 유효 숫자 무한개로 놓으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로그 계산이라던가 삼각함수 계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선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에 관련된 모든 개념이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괴상한 기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원자시계예요. 원자시계가 탄생한 배경은 1초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가 기억은 안 나지만 세슘 원자를 계속 진동시켜서 그게 몇 번 진동하는지 측정하는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숫자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시계 보시면 쿼츠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쿼츠는 다른 물질이 진동하는 건데 그게 아마 1초의 유효 숫자 개수가 아마 10,000개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원자식에는 그보다 한참 더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kg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1m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그리고 화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는 아보가드로 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측정의 정밀도를 올리는 연구는 지금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분야 중에 이렇게 측정을 정밀하게 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사실 하나만 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의 과학의 진리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